요양원 환수처분 소송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3편 환수처분 대응법, 환수처분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수처분 소송은 이럴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이길 수 있느냐? 제가 앞으로 영상에서 공유해 드릴 텐데요. 일단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리 준비와 예방을 잘해도 환수처분을 피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환수처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소송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환수처분 예정 통보에 대해서 제가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본 처분 전에 하는 선행 절차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처분이 내려졌다면 세 가지 절차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심사 청구, 두 번째는 재심사 청구, 세 번째가 행정소송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심사 청구입니다. 심사 청구는 공단 내부에서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이 있다는 걸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는데요. 만일에 심사 청구가 접수가 되면 공단 내부에서 처분이 적법했는지 정당한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결과를 통보해주는 절차입니다. 이건 이제 공단 내부에서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의 당사자였던 공단이 스스로 결정을 전부 뒤집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현지 조사 당시에 근거 자료가 혹시 잘못됐거나 계산에 오류가 있거나 누가 봐도 명백한 오류일 때 금액이 감경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재심사 청구인데요. 재심사 청구는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 재심사위원회에 2차로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의 당사자인 공단의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심사 청구에 비해서는 객관성이나 중립성이 담보되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같은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공단과 비슷한 판단에서 벗어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심사 청구가 인정이 안 됐는데 재심사 청구만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고 90일 안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심사 청구와 마찬가지로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행정 절차는 이렇게 항상 90일이라는 날짜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재심사 청구는 일종의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재심사 청구를 거쳤다면 별도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는 처분의 당사자나 상위 기관에서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명백한 오류가 아니면 인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하고 다르게 처분의 부당성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당한 환수 처분이 법률 요건에 맞추기 애매하거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할 때 진행합니다. 실무상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는 전부 불복되는 경우보다는 처분 금액을 감경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환수처분 취소 소송인데요. 이게 바로 행정소송이고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심사 청구랑 재심사 청구랑 다르게 법원이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처분의 합법성을 판단받는 절차인데요. 환수처분 취소 소송은 처분을 받고 바로 할 수도 있고 재심사 청구 결정까지 받은 다음에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원처분을 받고 바로 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인데요. 만약 당연 무효 사유라면 기간 제한이 없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이 제소기간 90일이 적용이 됩니다. 자, 취소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고려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집행정지인데요. 집행정지는 민사소송의 가처분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처분 집행을 정지시키는 건데요. 왜냐하면 나중에 소송을 혹시 이길지도 모르는데 미리 급여를 환수당하면 당장 영업에 지장이 있다 이런 경우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는 소송에 비해서는 소명 자료가 덜 엄격한데 오히려 법률 요건상 긴급성이 중요합니다. 왜 꼭 지금 집행을 정지해놓고 소송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이 집행되기 전에 하는 게 집행정지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집행정지를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처분이 집행돼버리면 이미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기각되는 건데요. 그래서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자, 환수처분 소송에서는 환수처분 사유가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환수처분 사유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정환 초과고 두 번째는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난 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현지 조사 당시에 공단에서 수집한 자료 중에 일부 오류가 있거나 공단에서 파악한 것과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을 때 이것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공단이 대표나 담당자 진술을 기초로 처분을 내렸는데 해당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이런 주장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끔씩은 퇴사한 담당자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 퇴사한 담당자를 법정의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을 해야 합니다. 이 법정의 증인으로 부르게 되면 위증죄의 부담을 안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퇴사한 담당자가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내용과 법정의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증언한 내용이 다를 때 이때는 과거의 사실확인서 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하면서 소송에서 주장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환수처분 소송은 결론적으로 공단이 환수처분을 내리는 근거가 부족할 때 승소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단이 수집한 사실 확인서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아니면 담당자의 진술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이 밝혀질 때 이런 경우에 승소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 조사 당시에 잘 모르면서 함부로 서명을 해버리면 위험한 것입니다. 일단 서명을 해버리면 그 효과를 뒤집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또는 공단이 수집한 증거는 적법하다 하더라도 간혹 환수 계산이 오류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승소를 할 수 있는데요. 공단이 하는 거라고 해서 항상 정확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고시에 따르면 그 환수 계산 방식이 공단 담당자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디테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환수 계산이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부분이 혹시나 잘못되지 않았는지 취소 소송에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환수 처분이 내려지면 그 다음에 업무정지, 영업정지가 따라올 수도 있는데요. 자, 일단 환수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영업정지는 한시적으로 보류가 됩니다. 업무정지와 영업정지는 환수 금액이 막대하고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에 환수 처분과 별도로 구청에서 내리는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환수 처분은 공단에서 내리지만 영업정지는 구청에서 내리게 되는데요. 만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정지를 신청을 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영업정지는 취소 소송 그 도중에 이미 집행이 돼버리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환수 처분과 별도로 영업정지가 내려졌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빠르게 집행정지를 하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환수 처분에 뒤따른 형사처벌도 생각해야 합니다. 환수 처분은 공단이 그 요양원에 받는 거지만 형사처벌은 대표에게 부과가 되는 건데요. 이 또한 환수 금액과 위반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 법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과 사기죄가 중복 적용되는데 혹시나 잘못 대응하면 실형 선고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양원 환수처분 소송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환수처분 대응법, 환수처분 소송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환수처분을 당했다면 항상 공단의 처분이 옳기 때문에 소송으로 번복하는 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 참고해서 혹시나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승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수처분은 환수처분은 끝이 아니라 영업정지를 뒤따를 수 있고 형사처벌도 따른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요. 환수처분 취소소송 못지않게 영업정지 취소소송, 그 다음에 형사처벌에 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